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본격적인 우리 인터뷰는 마스크를 벗고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예, 11대 의회 후반기 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안방 만입 역할인데요. 지난 10개월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안방 마님처럼 비행기 때도 하루도 걸리지 않고 거의 등원을 해다시피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바쁜 일정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이번 같이 우리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 시청 규범조를 개정해서 우리 청렴하고 모범적인 의원상을 정립하는데 저도 장치를 마련했다고 보고요. 또 우리 의회 사무처 공무원들이 외부 강의 기준을 마련해서 우리 의회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한 연간 회의수를 130일에서 150일로 확대해서 일하는 의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지난번에 자치경찰제 특례조항 신설, 그 건의문 채택을 이끌어냈고요. 또 유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지금 잠자고 있던 물류정책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조속 처리하는 촉구 건의안을 채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번 제394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 중에 유독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일명 김용범 조례로 명명됐는데요. 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개정 조례안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예, 먼저 개정안의 큰 골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우선 도의원들의 소속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했을 때 사전에 의장에게 신고하는 내용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부동산 거래 행위가 법령 위반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민간의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도의원들은 매해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김용범 조례 매해 진행되는 공직자 재산 신고와 어떤 점이 좀 다른 건가요? 예, 기존의 공직자 재산 신고와 좀 다른 점은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재산 신고는 매해 같은 시기에 한 차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해서 제가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이를 보완해서 의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거래가 있을 때마다 신고를 유도해서 개발 예정지 등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투기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예방적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조금 좀 자세히 좀 살펴볼게요. 이번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해서 부동산 거래가 있을 때 의장에게 신고한다라는 명시 조항인 것 같습니다. 신고 대상 어떻게 됩니까? 신고 대상은 공직자윤리법의 신고 대상은 의원 본인은 물론이고요. 또 본인의 직계 좀비속 그리고 배우자까지가 포함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 개정 조례안에는 형제 자매와 배우자, 형제 자매까지 직계 좀비속과 더불어 형제 자매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례 제정권에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실효성 강화 차원에서 범위를 배우자의 직계 좀비속 그리고 형제 자매까지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과 배우자야 일심동체니까 당연히 신고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직계 좀비속이라든지 형제 자매들 신고 의무적으로 할까요? 네,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보면 재산신고 대상은 신고자 본인이라든지 배우자 그리고 본인의 직계 좀비속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윤리법 제12조 사항을 살펴보면 본인의 직계 좀비속과 직계 좀비속 중에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고지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칙을 적용해서 우리 의원 본인과 배우자 이외에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자신의 신고 사항을 고지 거부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제가 조례안을 좀 자세히 보니까 신고한 내용이 위법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듣고 윤리특위에 해부한다라고 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 신고 자체를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요거에 대해서는 좀 궁금증이 좀 있거든요. 만약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그 뭐 벌칙을 가할 수도 있는 입장이 아니고요. 사실 그 부동산 거래 그 사전 신고제인 만큼 우리 의원들이 자발적 신고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조례를 제정하고 그 법을 지키는 의원들 그리고 또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생각한다면 과연 그렇게 신고를 하지 않을까. 또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1년에 한 번 신고하는 그때 아마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그때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자유롭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의원들의 좀 자발적 참여가 가장 중요하고 조례에 의한 수시 신고는 아니더라도 공직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 매해 하는 그 재산신고 때는 당연히 한번 걸러져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수시로 안 했다가 여기에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 더 큰 정치적 책임이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개정안 내용 중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윤리특별위원회에 민관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17조 규정이 있는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근 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그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그 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그 본 개정안에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그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도록 해놓았고요. 또 결국 회의 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인데요. 그 사실 그동안 우리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뭐 있으나마나는 것을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외부 통제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정말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하겠고요. 사실 그 행안부에서도 표준 공고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면 구체적으로 그 구성 방안을 논의할 겁니다.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뭐 바로 시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조례 시행 시점이 별도로 명시된 건가요? 아니요, 뭐 최근 국회를 통과한 그 이해충돌방지법도 그 부대기를 통해서 국민권익위에서 한 6개월 동안 6개월 이내 그 각종 그 반부패 그 법령 등을 통합 정비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지방자치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일 역시 내년 1월 13일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 이 조례도 그런 준비 기간을 고려해서 내년 1월 13일자로 시행 일자를 잡았습니다. 그래요. 예, 마지막 질문일 것 같습니다. 뭐 법망을 아무리 꼼꼼하게 잘 짜더라도 빠져나가는 사람은 좀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 신뢰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동료 의원들의 참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주시죠. 예, 먼저 우리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지난번 제2공항 관련해서 인근 토지 투기 행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신 데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고요.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차명거래를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도 예방적 사법 관점에서 의회가 공직사회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지난 4월 30일 본회의에서 이번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준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먼저 부동산 투기만큼은 근절하자는 의원들의 어떤 그 자발적 실천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 전국 최초로 제정되면서 지역 언론뿐만 아니라 중앙 언론, 심지어는 우리 그 지방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조차도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윤리실천규범조례 개정안이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예방적인 제도적 장치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김용범 위원장님과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부동산 거래 사전 신고제 도입을 명시한 도의원 윤리강령 조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최근 LH 직원들의 땅 투기 문제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기억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때에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자발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선 데 대해 도민사회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법망을 촘촘히 짜더라도 빠져나갈 사람들은 있기 마련일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만큼 더 이상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 문제로 인해 도민들의 분노 계지를 높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슈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